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 14일이고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죠. 초콜릿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죠. 어쨌든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콜릿을 하나씩 사서 집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 회원 대상으로 해서 결제를 하시면은 1개월에 플러스 3일씩 추가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달 하면 9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출렁였는데요. 이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올해 장이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회비라는 게 뭐 매매를 한두 번만 잘하면은 충분히 바로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역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했죠. 코스피도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강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는 하락했는데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코스닥이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등락의 폭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보다 확실히 강한데 하락할 때는 또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대응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수급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었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들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급에서는 시장이 가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미국 선물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하지를 못했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좋았는데 장 중반에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그런 영향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요한 원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오늘 또 한국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장 초반에는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를 보면은 한국 시장은 그렇게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최악의 흐름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이 정도면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저점이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점을 다시 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한국은 지금 1월 말이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더 강하다는 거죠. 역시 한국은 고점이 작년 6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간도 충분히 걸렸고요. 그리고 하락할 만큼 충분히 하락했어요.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더 강한 모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 버텼다는 것은 선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크게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뭐 금리 인상이 이번 주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뭔가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더 크게 빠지긴 힘들어요. 큰 변수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원전이 폭파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전을 엄청나게 폭파시켜 가지고 유가가 폭등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수요일 정도까지는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그 파월의 입을 주목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번 주는 역시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 크게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흐름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정리입니다. 이슈는 뭐 3개 정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이슈예요. 금리 인상은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하죠. 0.25% 정도 인상을 할 것이 유력합니다. 파월 의장이 일단은 0.25%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의 확정이 되는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0.25%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0.5%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뭐 엄청나게 계속해서 시장을 폭락시킬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0.5%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하루 이틀 정도 좀 출렁이는 정도, 시장이 엄청나게 뭐 폭락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힘들어요.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25%가 인상이 되면은 큰 어떤 흔들림은 없을 것 같고요. 0.5% 정도가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출렁이는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장 큰 악재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인데 이미 거의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뭐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생각지 못한 큰 변수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흐름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푸틴도 최악의 상황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겠지만 다만 적당히 물러설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겠죠.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나토 또 미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는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측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16일 날 그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어려움에 처한 건 확실합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푸틴도 굉장한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사실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뭐 땅덩어리가 소련 그 러시아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더 넓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뭐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크라이나를 가져가고 싶기는 하겠지만은 당장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그 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적당히 이제 그 어떤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쉽게 또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여기서 그냥 그 전쟁 끝내자, 휴전하자 뭐 그렇게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협상을 더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쟁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끝나기는 끝나겠죠. 근데 언제 끝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질 만한 전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러시아가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조만간 어떤 실마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역시 최악의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 반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선거 이슈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대선 이슈로 언급을 했었죠. 결국은 제가 이제 그동안 쭉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결국은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선거 결과가 거의 박빙으로 나왔는데 국민들의 어떤 여론하고는 좀 맞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윤석열의 어떤 공약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선거 이슈라고 하면은 지방선거가 남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테마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다음에도 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 또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누가 붙어도 오세훈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고요. 지난 선거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5% 차이로 이겼다고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훨씬 더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오세훈 시장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무력 추천주인데요. 무력 추천주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비고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14,000원, 13,300원 추천을 했었죠. 매수가가 왔어요. 화요일에도 왔었고, 그리고 또 오늘도 왔어요. 어쨌든 이 종목은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공모가 아래에요, 현재가. 그리고 또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보면은 더 이상 뭐 크게 빠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4,000원, 13,300원 분할 매수 주문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 5% 정도 정해가지고 상승하면 20% 이상 충분히 또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요.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서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만 드리면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자면은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무료 회원 대상입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료 회원으로 계신 분들, 유료 회원이 아니었던 분들에 한해서 1개월을 결제하시면은 3일씩 추가일을 드려요. 그래서 3개월 결제하시면 9일 이런 식으로 추가일을 드리니까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딱 좋아요. 지금 정도 함께 해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도 뭐 중기, 단기 이렇게 다양하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또 흐름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쯤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단기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국영 GNM입니다. 국영 GNM. 이 종목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정책 관련주 중에서 사실 인물 관련주들은 인맥 관련주들은 거의 다 아예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책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나와요. 특히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영 GNM은
충분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 끝나고도 움직임이 있었죠. 자, 이 종목은 단기에 조정받아주면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1650원, 1570원, 1650원, 157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보시고요. 수익은 20% 이상, 뭐 그 이상도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정점에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또 그 확진자가 줄어들 그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셔가지고 건강하게 한 해도 잘 보내시고요. 또 투자에서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